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캐드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인텍소프트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14시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장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웹엑스 하단에 공유라는 탭에서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하나의 PDF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PDF를 같이 함께 열어서 검토해 보시면 오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캐드 에디터 교육을 맡게 된 인텍소프트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교육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캐드 에디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인터 해당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을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PLM 관련에 대해서 홍석기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캐드 에디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캐드 에디터는 다양한 이캐드 툴을 오픈할 수 있는 뷰어로 PCB, 회로도, 거버 등 다양한 설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읽어드린 파일들을 저장해서 PDF처럼 만들 수 있는 IXT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X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파일로 인텍 소프트의 무료 제품인 인터캐드 리더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에디터는 인터캐드 에디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이제부터 이제 첫 번째 수업인 쉐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쉐어 패키지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R&D 쪽에서 이제 회로도 엔지니어나 PCB 엔지니어들이 각각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작업을 하시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페즈나 케이던스, 멘토, 주켄, 알티움 등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회로드나 PCB 도면을 만드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PCB 툴들을 사용하시거나 회로도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상호 간의 협력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모든 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툴들을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저희 같은 경우 인터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IXD 혹은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서 서로 간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IXD 파일을 통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나 QA 엔지니어, MFG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처음에 여기서 작업을 했었던 회로도 엔지니어나 PCB 엔지니어가 작업했던 작업들을 다른 엔지니어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유하고 리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어, 가장 이제 이그젠플로 제가 가져온 상황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케이던스, 예를 들어 알레그로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서 한 업체에다가 파일을 보내줬지만 한 업체에서는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방금 이제 채팅을 하나 해주셨는데, 해당 자료는 웹엑스 하단에 있는 공유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파일이라는 창이 뜨시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가자면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도면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쉐어 패키지가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엘사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엘사에서는 내부 PDM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때 이런 exe 파일을 함께 등록해서 이제 CAD 툴 없는 유관부서나 협력사에서도 이 파일을 실행했을 때 이제 설계 데이터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서 설계 데이터 리뷰를 진행할 때 CAD 툴이 없어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어떠한 검토 파일이 있을 때 그 해당 파일을 PDM이라는 파일에 올려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일일이 되면은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같이 리뷰가 되는지 이 캐드 툴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었던 솔루션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공유가 되었을 때 이제 파일이 공유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 파일이 노출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던 업체에서도 이제 실제 쉐어 패키지를 이제 도면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호 간에 이제 파일을 제공을 했을 때 암호를 통해서 좀 더 보안을 철저히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쉐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 열람 기간을 지정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저장한다든지 부품을 제한한다든지 영역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할 때 보안도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다른 엘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칩 벤더와 회로 설계 리뷰를 진행을 할 때 쉐어 패키지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열람 가능한 기간을 지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설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계 데이터를 외부에 전달을 하더라도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파일이 자동으로 만료돼서 더 이상 열람할 수가 없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협력사와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면서도 설계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터캐드의 쉐어 패키지와 이제 리뷰 기능은 이제 설계 데이터를 캐드 툴 없이 공유할 수 있고 협력사나 고객사의 설계 리뷰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설계 정보 보안을 유지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인터캐드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열람하는 방법부터 쉐어 패키지를 통한 EXE와 IXT 파일 생성 방법, 그리고 리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이제 여기 보이는 장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선 쉐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장표는 같이 함께 이제 같이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후,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쉐어 패키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인터캐드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터캐드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파일을 열람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런 프론 러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이런 인터캐드 외에 열람되어 있는 툴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원하는 툴을 선택해서 파일을 인풋하는 방법 아니면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는 방법으로 파일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론 러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에디터 외에 있는 툴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으로 파일을 열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EDIF 파일을 그리고 페이지에서는 ASCII 파일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때 이제 쉐어 패키지를 통해서 이렇게 열람해 놓은 회로드와 PCB 도면을 IXD나 EXE라는 파일로 생성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쉐어 패키지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쉐어 패키지라는 창을 띄우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옵션에 내가 지정할 수 있는 파일이 IXD로 저장할 건지 EXE로 저장할 건지 내가 원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경로로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표에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으실 텐데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compressed 파일을 만들었을 때 zip 파일로 만드는 기능이고 프린팅 앤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처음에 공유했을 때 내가 이 기능을 캡처 기능을 사용하게끔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 Export to other EDA tools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파일을 변환할 수 있게끔 지정할지 안 할지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IXD에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하키라는 기능으로 이제 수신받는 사람이 이제 이 도면을 검토를 했을 때 페이지 유저다라고 했을 때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페이지가 되어 있는 이 도면에서 페이지 마우스 헛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인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보안 옵션이 많이 대두가 돼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보안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expiration dat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날짜까지만 내가 도면을 검토할 수 있게끔 제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7일까지만 내가 검토를 하게끔 파일을 열람하게 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27일을 지정하면 27일까지만 해당 도면을 검토할 수 있고 추가로 하단에 있는 Synchronize with an Internet Time Server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체크를 했을 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기능이 열람되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맥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각 PC마다 이제 각각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맥 어드레스를 부여를 해야만 그 해당 PC에서 이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Encrypt Properti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해당 부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히든 프로퍼티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이 프로퍼티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저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은 여기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PCB 도면에 위에 올라오는 이런 레퍼런스나 부품의 네임들을 가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옵션으로 Restricted Area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Restricted Area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여기는 Use Restricted Area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영역이 회색 부분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이때 Allowed Area를 통해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영역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Restricted Area를 클릭을 해서 이 영역 내에 또 다른 제한 영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도면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PCB 도면과 연동되어 있는 회로도를 같이 함께 열람을 하시게 되면 이 회로도에서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품들에 대한 심볼이나 네트만 활성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쉐어 패키지의 다음 기능은 이제 시그니처라는 기능인데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면을 공유를 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런 인적 사항들을 적어서 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나 혹은 여기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차후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로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이런 로고를 달므로써 이 파일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로고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있는 이 로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 경로로 인터넷이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파일을 한번 IXT 파일과 EXE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exe 파일과 IXT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exe랑 IXT 파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EX랑 IXT의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 용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exe 파일과 IXT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분의 1 정도의 IXT 같은 경우 exe 이 파일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이제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실행 프로그램과 안에 있는 회로도, PCB 도면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xe 파일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그냥 exe 파일만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올렸던 회로도 도면과 PCB 도면에 함께 검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XE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안 옵션이 많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 이 파일을 메일로 보냈을 경우 스팸 메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XT 파일이라는 파일로 생성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은 이제 인터캐드 리더라는 이제 인터엑스 소프트의 무료 제품이 이제 필요로 한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IXT 파일을 인터캐드 리더라는 프로그램에 끌어다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EXE와 동일하게 열람이
밑에 이제 쉐어 패키지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쉐어 패키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에디터에서 올린 이런 도면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자들께서 이제 손쉽게 같이 함께 사용하면 좋으실 만한 기능들을 저희 쪽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어터치먼트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어터치먼트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퀵 메뉴인데, 여기서 브라우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곳에 어터치먼트라는 하나의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Add 어터치먼트를 통해서 만약에 아까처럼 IXD나 EXE 파일을 제공을 할 때 첨부 파일처럼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는 방법으로 차후의 도면을 검토를 할 때 같이 함께 검토할 만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kit메뉴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리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면을 검토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의견을 주석을 달아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식으로 리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에 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의 커멘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커멘트 창을 만든 해당 PC의 이름, 그리고 작성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누르게 되고, 여기서 상단에 있는 리뷰 탭에 커멘트 창을 보시게 되면 이와 함께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모나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쉐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Add Text라는 폴더가 나오게 되고, 만약 여기서 부품 삭제를 해달라 라고 했을 때 부품 삭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부품 삭제라는 해당 내용이 디자인 위에 그려지게 되고, 커멘트에는 해당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주석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부품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품이 이동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여기 있는 디멘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 여기서부터 원래 있었던 거리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런 쉐입이나 이런 화살표 혹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당 쉐이프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쉐입 색상으로 변경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두께도 내가 원하는 두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아이콘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을 그려서 내가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드로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어떠한 이런 쉐입을 이제 수동적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서 이 부분이 부품 이동이라고 됐다고 적어놨을 때 실제 여기서 해당 쉐입을 선택을 하고 글자 수를 크기를 지정을 해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이런 식으로 PCB뿐만 아니라
이제 회로도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의 U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심볼, 여기 있는 심볼이 좀 잘못됐다. 수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커멘트 창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회로도랑 PCB 도면이랑 상관없이 리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목록이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PCB를 선택했을 때 PCB에 대한 사항만 리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sort by modify를 보시면 되겠죠. 네.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잠깐 이제 쉬었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뷰 옹리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PCB 도면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액티브 뷰 옹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PCB 도면에 있는 리뷰만 검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회로도에서는 회로도에서 적힌 리스트들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쉐어 패키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IXT 파일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IXT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때 이 IXT 파일을 다시 한번 열람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첨부했었던 이런 로고뿐만 아니라 제가 넣어놨었던 첨부 파일들 해당 파일들을 열람을 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리뷰를 통해서 내가 검토하고 싶었던 해당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업무에 대해서 삭제가 완료됐다는 업무를 전달할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깃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제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쉐어 패키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크로스 프로빙, 트랜슬레이터,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크로스 프로빙 그리고 트랜슬레이터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로스 프로빙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진 부품들을 서로 링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링크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기능을 클릭하셔서 회색 모양으로 만드신다면 비활성화, 검은색으로 만들게 되면 활성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 크로스 프로빙이 어디서 사용이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크로스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설계 검증 단계나 진행을 할 때 양쪽 데이터를 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회로도 기준으로 이제 가장 PCB의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쉐어 패키지나 혹은 IXD나 EXE 파일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를 비교할 때 함께 사용하기도 됩니다.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링크 모양의 우측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앱링크, 탭링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줄임말로 인터캐드 에디터와 인터캐드 에디터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연동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오월캐드 캡처를 열람을 하고 하나의 에디터를 선택을 했을 때 제가 하나의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P3이람을 가지고 있는 이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로도에서는 P3이라는 레퍼런스를 가진 심볼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볼에 있는 P6이라는 심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 있는 PCB 도면에서는 해당 레퍼런스를 가진 부품이 올라오게 되고 실제 네트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네트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GND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GND 파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제 공유 파일이 어디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고 계신데 이제 공유 파일은 웹엑스 하단에 보시면은 음소거, 비디오 시작, 공유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공유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컨텐츠 참여라는 그 창이 하나 뜨실 텐데 거기 밑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목록이 있으실 겁니다. 그 파일이라는 목록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제 같이 검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에디터 외부에 있는 툴과 연동할 수 있는 앱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하단에 있는 탭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터캐드 에디터 내부에 이런 식으로 회로도나 PCB 도면을 열었을 때 도면을 함께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은 이 탭링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인터캐드 에디터의 내부에서 하나의 부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부품과 동일한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제가 하나의 부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이 크기를 봤을 때 난 이 크기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이 프리퍼런스 창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앱링크의 스케매틱 줌과 레이아웃 줌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 선택을 했을 때 그 화면이 내가 원하는 비율만큼 확대가 돼서 선택이 되게끔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 이제 탭 뷰 싱크라는 기능인데, 이 탭 뷰 싱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도면을 오리진을 기점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도표의 도면이 이제 열람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여기 있는 탭 뷰 싱크가 실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 하나의 도면만 확대 축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탭 뷰 싱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오리진을 기점으로 해당 도면이 동일하게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께서는 만약에 두 개의 리비전된 도면이 있다고 하셨을 때 실제 수동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탭뷰 싱크를 눌러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리진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에디트 탭에서 여기 있는 에디트, 무브, 셋 오리진을 통해서 내가 지정하고 싶은 오리진을 지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오리진으로 변경해서 제 도면을 서로 함께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트랜슬레이터는 서로 다른 CAD 툴 간의 설계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 이 기능이 필요로 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이제 협업 간에 이제 일어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회사마다 사용하는 CAD 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도면을 수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그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른 툴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알렉으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수정이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알렉으로 기반의 레퍼런스 설계를 내가 사용하는 툴로 변환을 해서 기존 설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모든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이제 많이 힘드실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그리고 또 CAD 툴을 변경하게 되면 뭐 기존에 사용했던 설계 데이터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설계 도면을 하나씩 일일이 변환하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트랜슬레이터를 사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엘사의 같은 경우는 고객사와 PCB 설계 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며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엘사 같은 경우에는 엑스페디션이나 보드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협업하는 A사에서는 이제 알렉으로 환경에 데이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캐드의 트랜슬레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내부 설계 데이터를 엑스페디션에서 알렉으로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 결과 이제 고객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설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구를 계기로 트랜슬레이터 기능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엘사에서는 설계 데이터 검토를 요청을 할 때 회로도 PDF와 거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 방식의 실제 설계 데이터 기반
검토는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설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캔 설계 데이터를 알레고로 형식으로 변환하고 협력사와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확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제 실제 엘사에서도 경험했었던 상황이고, 또 다른 예시로부터는 이제 ODB 플러스 데이터를 DXF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테스트 장비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생성하게끔 이제 요구를 했었었는데, 이러한 요구도 이제 저희의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런 다양한 PCB 도면이나 다른 OD 파일들을 DXF로 변환을 해서 생성할 수 있는 트랜슬레이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이제 트랜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페지랑 알렉으로, 메토 보드스테이션, 페지 프로페셔널이 이제 각각의 파일로 양방향으로 변환이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알렉으로 투 엑스페디션, 엑스페디션 투 알렉으로가 양방향으로 변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환되는 방법으로는 이제 모든 부품이나 혹은 회로도는 정확하게 다 올라오게 분들이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사항으로 이제 두 개 도면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어디서 어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해당 기능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즈 투 페즈 알렉으로 페즈 투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 페즈 프로 엑스페디션 등 여기에 나와 있는 표대로 현재 어떤 툴 간의 변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추가되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서 모든 페이지나 알렉으로, 보드스테이션, 그리고 주캔 등 이런 다양한 툴들은 DXF로도 현재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트랜슬레이터를 이제 다른 툴로 변환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열어놓은 파일은 이제 페이지의 도면 파일인데 를 변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알렉으로 PCB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로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 이제 알레그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용자에게 맞는 그 사용자의 PC에 깔려 있는 이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트랜슬레이터를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두 개의 도면이 비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 변환을 진행을 했을 때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페이지에서 알레고로를 변환을 했을 때 결함성이 없는지 혹은 이제 변환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화면처럼 이제 알레고로를 변환하겠다는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알렉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알렉으로 창이 뜨게 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던 부품, 네트,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자동으로 라우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진행했었던 해당 경로에 이런 식으로 BID 파일이 생성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이제 변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품이나 네트는 정확하게 올라오지만 이제 DRC류 같은 경우에는
쉐입이나 카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툴마다 DLC 룰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면을 알레고로로 변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이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내지에서 파일이 변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레그로 파일에서 파일이 변환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알레그로 파일이 정확히 변환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파일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레그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는 페이지의 PCB 파일, 오른쪽에서는 변환된 알레그로로 해당 도면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음으로 제가 더 깊숙하게 설명드릴 기능을 이제 먼저 시연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변환된 도면들을 저희 인터랙스 소프트의 컴페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컴페어를 지금 간단하게 시험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트랜슬레이터 컴페어가 진행이 끝나고 정확히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 실제 밑에 있는 사항들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의 차이점이 꼭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차이점이 나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툴마다 사용하시고 있는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레퍼런스가 아닌 다른 사항들에 대한 이제 컴페어 사항들을 봤을 때 그래픽적으로 차이점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컴페어를 통해서 제가 뭐 예시를 들어서 레퍼런스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텍스트를 제외를 하고 비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도면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제 그래픽적으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픽적으로는 하나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두 개 도면을 비교했을 때 저희 쪽에는 프로퍼티스 쪽으로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트와 지오메트리의 실제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특유의 툴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이런 리스트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부품의 그런 지오메트리나 파트 이름을 제외하고는 실제 그래픽적으로 이 도면이 차후에 거울로 뽑았을 때 큰 리터치 없이도 이제 검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간단하게 해당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실제 이 두 개의 도면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개의 PCB 파일을 올려놓게 됐는데 이 두 개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이 컴페어에 있는 이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도면을 비교를 하겠다는 창이 올라오게 되고 상단에는 그래픽적으로 비교하는 기능, 하단에는 속성값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Compare Visible Object Only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혹은 내가 해제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개의 기능을 이제 제가 그래픽적으로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그노 디퍼런스 에리아에서 내가 값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좀 더 세밀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완만하게 비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도면을 비교했을 때 총 몇 개의 차이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지정하고 싶은 숫자만큼의 차이점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넘버를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적힌 이 숫자만큼까지의 차이점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앤 네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내가 비교하고 싶은 속성들의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해당 속성값 안에 있는 어트리뷰츠 값까지 제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지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106개의 차이점이 나왔다고 올라오게 되고 이제 하단에서는 그래픽적으로는 104개, 파트 앤 네트 오브젝트는 2개의 차이점이 나왔다고 뜨게 됩니다. 실제 하단에 있는 리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박스 안에 2개의 차이점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혹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육안적으로 직관적으로 검토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하단에 있는 아웃풋에 하이라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의 차이점이 하이라이트로 되어서 어느 부분이 실제 달라졌는지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이 없었다가 생겼다든지 혹은 크기가 변경되었다든지 혹은 브릿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등 다양한 차이점을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적인 것뿐만 아니라 파트 앤 네트 오브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트 앤 오브젝트 중에 속성값의
좌표값에 대한 차이점이 나왔다고 뜨는 경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왼쪽 프로퍼티스를 보시게 되면 해당 프로퍼티스를 누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이제 왼쪽 도면에는 이 값이었지만 다른 도면을 선택했을 때 여기는 좌표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리포트 엑셀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이 두 개의 도면의 차이점들이 바로 엑셀로 출력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해당 차이점을 이제 올려주고 있고 해당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워딩뿐만 아니라 각각의 차이점을 이미지로 출력이 돼서 검토를 진행하게끔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픽적인 이 차이점에서는 이 차이점이 어떤 좌표에 어느 만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각각의 이미지로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고 파트 네트 오브젝트 쪽으로도 이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미지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컴페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제 변경 내용을 보고할 때도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는 이제 LSI 같은 경우에는 도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저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컴페어 같은 기능으로 어떤 부품들이나 네트가 변경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회로도 컴페어도 보여드릴 텐데, 그 회로도 컴페어 회로도도 이제 컴페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전 버전과 이제 새로운 신규 버전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S사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에게 이제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작업으로 캡처를 해서 엑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 부담이 컸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컴페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하는 기능을 나오게끔 저희가 지정을 했고, 이후에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리포트 엑셀 등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굳이 예전에 수동으로 엑셀의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얼만큼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캡처를 진행을 해서 이제 작업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줄여주고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서는 PCB 대 PCB 컴페어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커버 대 커버에서도 비교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버 대 커버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비교가 가능하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PCB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하나의 탭마다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검토를 했었던 방법에 비해서, 이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커버를 올려놨을 때 하나의 창이 뜨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Create New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PCB처럼 하나의 탭을 생성을 해서 비교가 진행이 되게 되고 만약에 여기는 Add Existing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커버 파일이 겹쳐져서 검토할 수 있게끔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가 이제 하나의 도면 그리고 5층부터 8층까지가 두 번째 도면이 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각각의 도면마다
1층씩 검토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1번 도면에 1층, 2번 도면에 5층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컴페어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실제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적인 비교만 뜨게 되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누르시게 되면 실제 1층에서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일을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커버 대 커버만 이제 이전에는 겹쳐서 비교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커버와 PCB 도면을 함께 겹쳐서 보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케매틱 컴페어입니다. 스키매틱 컴페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회로들을 이제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예시 파일을 갖고 왔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파일은 또 리비전된 도면입니다. 이제 여기서 상단에 있는 컴페어, 스키매틱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이제 다른 창으로 나오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 스키매틱 컴페어라는 창이 뜨게 되고, 스코프라는 창을 통해서 이 회로도를 전체 비교를 할 건지, 시트별로 비교할 건지, 영역별로 지정할 건지, 비교할 건지에 대한 창이 뜨게 되고, 하단에 있는 옵션 창을 통해서 이 도면을 그래픽적으로 비교할 건지 아니면은 속성값으로 비교할 건지에 대한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도면이 비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개의 도면이 비교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에디터라는 창이 뜨게 되고 11개의 차이점이 나왔다고 뜨게 되고 속성값으로는 총 9개, 그래픽적으로는 2개의 시트에 차이점이 나왔다는 문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그래픽적으로 이제 하나의 시트를 선택을 하고 1번 시트를 누르게 되면 실제 그래픽적으로 Y1이라는 이 그래픽 차이점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실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심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비해서 기존에는 위로 심볼이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심볼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심볼이 아래로 더 내려가서 배치가 되어 있고 한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배선이 지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 내에서 그래픽적으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파트 앤 네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C10이라는 이 해당 심볼이 실제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네트를 선택했을 경우 이제 두 개의 네트의 차이점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엑셀 파일로 추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PCB와 동일하게 그래픽적과 속성값으로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 그래픽적으로는 몇 번째 시트에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고 파트 앤 네트 오브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에디터에서는 이런 트랜슬레이터라는, 컴페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가장 메이저로 쓰고 있는 쉐어 패키지, 크로스 프로빙, 트랜슬레이터, 컴페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인터캐드 에디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사항으로는 이제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인터캐드 에디터의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입니다.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람 아이콘을 실제 라이브러리안이라는 사람으로 명칭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라이브러리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품 정보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만약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느 순간 생긴 휴먼 에러를 통해서 잘못 입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잘못된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이 불량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안들이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이 없었을 때는 직접 수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를 엑셀 파일로 지정해서 어떤 부품을 우리가 언제 쓸지라는 이런 목록들을 넣어서 관리를 많이 진행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통해서 내가 실제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현재 제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제가 열어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라이브러리원 분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잘못하고 여기 있는 쳤었더라면 차후에 이 값을 확인했을 때 기존에는 여기는 이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못 찾고 다른 비슷한 부품을 잡아서 이 부품이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이 부품을 집어넣게 되면 해당 차후에 나오는 그 제품은 불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람의 휴먼 에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마지막에는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원 분들이 회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많이들 관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었던 휴먼 에러가 생기게 되고 엑셀 특성상 어느 부분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에 막 어떤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확인했었을 때 그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해당 도면을 만들었을 경우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저희 인텍소프트에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원 분들이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저장할 것인지 혹은 어떤 부분이 저장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서 휴먼 에러가 많이 이제 없어졌고 만약에 휴먼 에러를 발생했다 하더라도
로그를 트랙할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한 트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에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진행을 했을 수가 있었고, 실제 해당 그런 완벽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완벽한 봄을 통해 기존에 만들고 싶었었던 제품을 정확히 만들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터캐드 이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원 분들이 해당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후에 더 나아가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런 다른 월캐드 캡처 CIS 같은 이 툴들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심볼을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인터캐드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저희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랑 연동을 해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엑셀이 아닌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타트 페이지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엑셀 액세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액세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액세스라는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앱을 실행을 하시고 하나의 빈 데이터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하나의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에 관리하고 계셨던 라이브러리 엑셀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경로에 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온다고 창이 올라오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우스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제 엑셀의 밑에 있는 이 시트 이름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표시를 선택하시고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한 분들이 대부분 상단에 이제 파트나 디스크립션을 상단에 표시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열 머리글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해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마침을 눌러줍니다. 마침을 눌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테이블에 CIS 언더바 데이터베이스가 뜨게 됐고 실제 엑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여기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보시게 되면 액세스 2002-2003 데이터베이스 MDB라는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얘를 누르시고 내가 지정하고 싶은 경로에다가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생성했었던 데이터 파일, MDB 파일들 해당 properties, 해당 파트 네임에 대한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는 풋프린트 값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그냥 그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항들의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만약에 제가 다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겠냐? 라는 로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값이 저장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제 여기 있는 깃발 모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라라는 표시로 이런 빨간색 깃발 모양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잠금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카탈로그나 파트 넘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수정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 값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이 여기 있는 이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창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의 새로운 값을 생성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new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트를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프로퍼티스를 생성을 할 수 있고 혹은 카피를 통해서 내가 지정했었던 해당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하고 해당 값이랑 동일한 값을 이런 식으로 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딜리트를 눌러서 프로퍼티스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풋프린트를 변경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값을 지정을 해서 변경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을 누가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난 로그를 한번 트랙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로그를 클릭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으실 건데, 이제 26년 3월 25일 3시 18분 12초에 어느 PC에서 하나의 부품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삭제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값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로고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라이브러리한 분들은 정확한 라이브러리를 검토를 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는 검토를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나는 엑셀에서 어떤 값을 변경을 해서 이 값을 바로 올리고 싶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하나씩 다 변경해서 그렇게 올리면은 번거로운데 이 엑셀 파일을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임포트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어, 이제 예시로, 자, 여기 있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익스포트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제 익스포트라는 창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엑셀 파일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테스트 파일을 지정을 하고 출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엑셀 파일이 열람이 되게 되고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런 목록들이 엑셀 파일로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하나의 부품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프로퍼티스를 만들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런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스트 파일을 열람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엑셀에서 부품의 파트 네임을 가진 하나의 부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원 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월캐드 캡처 CIS랑 같이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도면들을, 이런 파트 리스트들을 이제 월캐드 캡처 CIS를 통해서 함께 연동해서 값 쉽게, 손쉽게 심볼을 올리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월캐드 캡처 CIS에서 옵션에 CIS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파일을 연동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New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New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스를 입력을 하라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은 각 PC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 환경에서 ODBC라는 데이터 원본이라는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ODBC 데이터 원본에서 꼭 64비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사용자 DSN이라는 창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고 현재 이제 저희가 MDB 파일을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드라이버에서 MDB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침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원본 이름이 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데모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 실제 아까 제가 저장했었던 MTB 파일 경로를 찾아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하나의 ODBC 데이터 소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다시 한번 월캐드 캡처 CIS 들어가셔서 CIS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뉴를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제가 생성했었던 데모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음을 누르셔서 제가 올리고 싶은 CIS 데이터베이스 시트를 누르시고 이제 이 파일을 올라오게 됐을 때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DBC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해당 파일을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DBC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이 DBC 파일이 이제 ORCAD 캡처 CIS랑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연동했었던 MDB 파일 이 서로 연동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제가 하나의 시트에서 Z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CIS ORCAD 캡처 CIS랑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가 연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세라믹이든 일렉트릭이든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이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제가 하나의 A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A라는 파트 넘버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파트 넘버에 맞는 심볼이 올라오게 되고 이 심볼을 여기 있는 그 리스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당 부품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좀 더 쉽게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거나 OOCAD 캡처 CIS를 통해서 회로도를 쉽게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만약에 이 A라는 부품에서 이 PCB 풋프린트의 값을 변경을 하고 여기는 값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나갔다가 간단하게 Z를 눌러서 해당 파트 넘버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PCB 레이아웃 풋프린트의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했었던 엑셀 라이브러리를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좀 더 휴먼 에러 없이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관리된 라이브러리를 ORCAD 캡처와 연동해서 ORCAD 캡처 CIS와 연동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자동으로 클릭을 해서 굳이 하나의 심볼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더블 클릭해서 해당 심볼을 배치를 해서 회로도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터캐드 이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궁금사항을 이제 좀 듣고, 그 이후에 이제 홍석기 팀장님의 PLM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인터엑소프트 홍석희입니다. 오늘은 인터캐디 로드맵과 PLM 인터페이스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 설계 자동화 방향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로드맵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터캐드 로드맵입니다.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원래 업데이트 예정인 기능들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기능 추가보다는 실제 고객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DWG DXF 익스포트 기능을 버전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최신 MCAD 환경의 호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PDF 출력 시 이미지 품질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출력 결과물의 가독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문서 전달력과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레이터 영역입니다. 먼저 스케매틱 분야에서는 오아캐드 라이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데이터 변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고객 환경에 맞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 관련 기능은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툴들과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지원 출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환 품질과 완성도를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 에디터입니다. 캠 에디터에서는 커버 데이터 임포트 검증 기능, 에디팅 기능, 그리고 PCB2 커버 라이터가 주요 개발 항목입니다. 특히 제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수정 기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는 실무 적용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DRC입니다. 플로우 DRC는 DFM과 DRM 기능과 관련된 영역으로 원래 우선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기능을 한 번에 확장하기보다는 실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핵심 항목부터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인터캐드 로드맵은 호환성 강화, 출력 품질 개선, 그리고 제조 및 검증 영역의 실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PLM 인터페이스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터캐드와 PLM 연계 개념, 그 중에서도 특히 회로 설계 영역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고 인터캐드 PLM 인터페이스가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중심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핵심적으로 봐주실 부분은 아래 회로 설계 영역입니다. 즉, MCAD 기반의 제품 구조와 문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 흐름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 설계자는 이캐드 툴에서 이미 작업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PLM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품 정보, 보드 정보, 도면 정보, 변경 사유 등 여러 항목을 다시 입력하거나 엔캐드 중심 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능은 설계 툴과 직접 연계되지 않다 보니 실제 설계와 별개로 문서를 따로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 작업도 별도로 수행해야 되는 등 불필요한 부가 작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회로 설계자는 설계 자체보다 입력, 정리, 업로드,
위한 반복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누락이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인터캐드 PLM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캐드 헤로, 인터캐드는 회로 설계 환경과 PLM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절차를 이캐드 환경 안에서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로 설계 툴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도면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설계 정보들을 연계하고 BOM 생성, 공유 파일 생성, 도면 비교, 이력 관리 같은 작업을 보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PLM에 맞추기 위해 별도의 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 업무 흐름 안에서 필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활용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로 설계 사용자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고 툴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던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편의성, 데이터 정확성, 협업 효율까지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PLM이 기구 중심 구조였다면 인터캐드 PLM 인터페이스는 회로 설계 사용자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PLM 연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PLM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제 구축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비교한 내용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PLM은 기본적으로 기구 설계 중심으로 에는 회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1은 PLM과 ECAD 통합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구와 회로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며 이때 인터캐드가 회로 영역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구와 회로 도면을 함께 관리할 수 있고 BOM 또 통합 관리에 운영이 쉬우며 제품이나 모델 단위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운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회로 설계자와 기구 설계자 모두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습니다. 반면 케이스 2는 ECAD를 별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구는 PLM에서 관리하고 회로는 EDM 같은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각 영역 특성을 따로 반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기구 회로와 기구 회로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면 조회나 권한 관리가 복잡해지고 봄도 별도로 맞춰야 되며 PCB 어셈블리 하위에 컴포넌트 리스트를 따로 별도 업데이트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운영과 관리가 복잡해지고 제품 전체 정보를 한 번에 보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별도 관리 시스템은 처음에는 분리 운영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사용자 불편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캐드 기반 통합 관리 방식은 기존 PLM의 회로 설계자에게 주던 불편, 즉 반복 입력, 별도 업로드, 분리된 조회, 봄 정확 같은 문제를 줄여주고 회로 설계보다는 자연스럽게 PLM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에서 설명해둔 PLM 인터페이스 개념이 실제 업무에서 어떤 흐름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핵심은 회로 설계자가 설계를 완료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체크인하면 그 이후 과정은 인터캐드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처리하여 산출물 생성, PLM 연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단의 이캐드 영역을 보시면 회로 설계자는 스케매틱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PCB 설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스케매틱 또는 PCB 설계 단계에서 수작업 방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 흐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치 방식으로 후속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BOM 텍스트, 공유 파일, 도면 파일 같은 필요한 산출물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하나하나 따로 만들고 정리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정해진 형식으로 결과물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PLM 영역을 보시면 생성된 봄과 같은 정보는 PLM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고 PLM API를 이용하여 봄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이후 상위 파트 넘버 기준으로 봄 조회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PLM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측 흐름처럼 문서와 첨부 파일 등도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PLM 안에서 제품 구조와 연계되는 형태로 정보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PCB 어셈블리 하위에 공용 파일이나 거버 같은 정보까지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현 흐름은 회로 설계 사용자가 복잡한 PLM을 일일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끝난 뒤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인터캐드 인터페이스가 산출물 생성, 업로드, 연계 과정을 자동화해 준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는 반복 입력이나 별도 정리 업무를 줄일 수 있고 PLM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정해진 구조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일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캐드의 로드맵과 PLM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인터캐드가 앞으로 설계 자동화 영역에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AI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인터캐드 XAI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AI 기반의 PCB 설계 자동화 수행 이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단순한 수행 이력 소개가 아닙니다. 왜 지금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배치와 배선 자동화를 위해 지도학습, 강화학습, 리워드 기반 최적화 등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PCB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MCU나 즉 기술적으로 일부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 적용 관점에서는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의존성이 높아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조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계 조건이 많아질수록 탐색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배선 영역도 완전 자동화까지 가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는 품질과 속도 모두 실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머신러닝 기반 접근은 특정 문제를 부분적으로 푸는 데는 의미가 있었지만 설계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바로 연결되는 수준의 자동화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접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단순 예측 모델 중심이 아니라 폐쇄망 환경에서 설계 문서와 기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LLM 기반의 AI 어시스턴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설계 업무에 적용하면서 AI가 단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설계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는 에이전틱 AI를 통해 설계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현 완료를 말씀드리는 단계라기보다는 실제 설계 업무에 적용 가능한 형태를 검토하고 가능성을 확인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인터캐드 XAI 구상도입니다. 앞장에서 에이전틱 AI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장은 그 개념을 실제로 어떤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AI를 단순한 질의응답 도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설계 지식, 설계 데이터, 사용자 명령, 그리고 EDA 실행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입력 소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PLN 기반의 놀리지 소스이고 다른 하나는 이케드 툴에서 올라오는 실제 설계 데이터입니다. 즉 AI가 일반적인 언어 모델처럼 동작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축적된 설계 문서, 부품 정보, 데이터 시트, 실패 사례, 배치 배선 룰 같은 지식과 현재 작업 중인 해로 배치, 배선 데이터를 함께 참고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가운데 상단 놀리지 데이터 생성 및 관리 영역은 이러한 문서와 규칙, 사례 데이터를 정리해서 벡터DB, 즉 검색 가능한 지식 기반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레그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인터캐드 솔루션 영역은 실제 설계 실행과 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설계 데이터를 로딩하고 부품 정보, BOM, 네트리스트, 스택업, 룰 같은 설계 특정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부품 이동, 배치 조정, 배선 요청 같은 입력을 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AI 디자인 리퀘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AI 프로세싱 엔진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LLM 코어가 있고 그 위에 단순 응답이 아니라 컨텍스트 빌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오케스트레이터가 함께 동작하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요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 설계 지식, 현재 설계 상태, 설계 특징을 함께 묶어서 문맥을 구성하고 그 다음 어떤 작업이 어떤 순서에 수행할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워크플로우 제어, 태스크 플래닝, 툴 셀렉터 등을 담당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LLM과 에이전틱 AI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작업을 나누고 어떤 도구를 호출할지 결정하는 흐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펑션 콜을 통해 플레이스먼트 AI API, 라우팅 API, DRC, DFM API, 쿼리 API, 리뷰 API 등 기능을 연결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설계 맥락을 이해한 뒤 실제 설계 툴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하단 MCP 서버, EDA 안티그레이션 레이어는 이런 명령과 결과를 외부 툴이나 인터캐드 에디터와 연결해주는 실행 계층입니다. 결과적으로 AI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터캐드와 이캐드 안에서 실제 설계 흐름과 연결되는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터캐드는 기존 설계 환경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 확장하고 있으며
PLM 연계와 AI 기반 자동화까지 포함하여 설계 업무 전체를 보다 실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캐드 로드맵 및 PLM 인터페이스 그리고 AI 설계 자동화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인터캐드의 향후 방향성과 PLM 연계의 활용 가치, 그리고 AI 적용 방향을 이해하시는데